국회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학계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으며 다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께 서로 목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한번 힘을 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인사해도 될까요?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옆에, 뒤에, 앞에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전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의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이신 유성엽, 이주영, 이학재, 김두관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에서 하였습니다. 공동 주최하신 분들의 대회사 이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나소열 비서관님, 전현희 국회의원님과 권미혁 국회의원님의 축사 그리고 오늘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오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를 끝으로 개막 행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순관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은 2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행사 책자 1쪽 행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솔매 두레단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솔매 두레단은 2016년 제9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주민자치센터의 대표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솔매 두레단을 힘찬 박수와 함께 맞아주십시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솔매 두려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경기도 화성시 솔매 두레반 여러분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멋진 공연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한다는 의미에서도 아까 우리 전상지 회장님의 부탁 말씀대로 각 시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또 함께 빛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바로 준비하는 대로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네, 의자를 좀 약간 좀 배치시켜 주세요. 네,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여러분께서는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예. 자리는 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편안하게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시국 회장님도 올라오십시오. 네,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은 자리를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상에 좌석이 한 40여 분 정도만 앉으실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돼서 한번 앉아 보시고 저희가 최대한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올라오셨습니까? 네. 각 시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께서는 올라와 주십시오. 네. 네, 올라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 올라오시지 않으면 그냥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셨습니까? 각 시도의 협의 회장님들 다 올라오셨습니까? 사진 촬영은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이제 자, 내부 정리하겠습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행사의 준비가 우리 솔매 두레단의 멋진 공연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준비한 오프닝 영상 주민자치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를 축하하고 화답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에는 조필구 노원구 협의회장님과 이현숙 천안시 연합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조필구 회장님, 이현숙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필구입니다. 네,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현숙입니다. 네. 자, 잘 맞추셔야 되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5회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를 개최를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사실 맞추기 어려운데 조금 전에 한 번 맞추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죠? 두 분께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단상 우측 그리고 양쪽 화면에 있지만 단상 우측을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함께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시간 관계상 주민자치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금 늦으시나 봅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소열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이신 유성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권미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 지역의 김진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순훈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김순훈 교수님. 네, 도착하시면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 및 주민자치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익섭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저쪽에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당 송희석 의원님 오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 이렇게 받았는데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이현숙 총장님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주민자치 대표 회장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계십니까? 네,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제대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함은 저 사회자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귀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또 놓으셨습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오늘 많이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부족함을 꾸짖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정말 중요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잠깐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귀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네,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모든 주인공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며 일일이 모두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 올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회의 문을 열어줄 대회사 순서입니다.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이신 네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함께 여는 대회입니다. 첫 번째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직 회장님께서는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른천리 먼 길을 새벽부터 나서서 여기까지 오신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시군구 협의회장님, 시도회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주민자치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제1회 주민자치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 유성엽 의원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 유성엽 의원님께서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할 때 오셔서 나 유성엽을 중앙회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잘한 선택이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유성엽 의원님을 모신 것은 저희 주민자치중앙회에 더 없는 영광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자치법이 9월 정기국회 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유성엽 의원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지난번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창립대회 때 오셔서 정말 좋은 격려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 박주선 부의장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번에 광주에서도 대한민국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상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9월에 정기국회 때는 꼭 주민자치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달라는 부탁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 올리겠습니다. 나소열 청와대 그 자치분권 비서관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사무의 일부가 아니고 정치행위의 일부도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로서 재밌고 멋있게 사는 일인데, 그 재밌고 멋있게 사는 일을 아직은 정부가 또 정치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비성환님께서 앞장서셔서 정말 재밌는 주민자치, 하고 싶은 주민자치, 멋있는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 부탁을 실어서 큰 박수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 주민자치는 마을의 살림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을의 살림을 살아가는 데는 남자들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마을에 살면서 마을 일들을 챙기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여성 위원님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해주신 전현희 의원님, 주민자치 또 권미애 의원님 두 분께서 여성 의원님 대표로 나서서 주민자치를 여성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일표 의원님 주민자치법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송금주 의원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송기섭 의원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법이 마련이 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이 정말 마을을 위해서 마음 놓고 영광스럽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자치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이타성이 자칫 정치적인 행위나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주민자치법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주민자치가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 불모지가 된 데는 일제강점기라는 근대사의 질곡, 그다음 산업화, 민주화 시기에도 주민자치를 제외시켜버린 왜곡이 있어서 지금 이제 1999년부터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신 전국에 계시는 8만여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학회로 창립하면서부터 단 한 번의 정부 지원도, 어느 자치단체의 지원도 없이 오로지 한국자치학회의 힘만으로 주민자치를 연구하고 또 주민자치의 성공 방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민자치법안 설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주민자치법안을 설계안은 지금까지 어느 관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학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만이 혹독한 연구 결과로 얻은 결실입니다.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마음 풍놓으시고 주민자치를 대한민국에서 보기 좋게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한국자치학회가 한국자치학회의 자치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현장에서 정치와 행정과 사회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김홍장 당진시장님께서는 정말 단체장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셨습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단체장님께 격려의 박수 좀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민자치를 분권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분권을 할 겁니다. 정부가 하는 마을 경영을 우리가 받아서 자치로 보기 좋게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내 일로 승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천 기회를 우리는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자치 대회를 계기로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확실하게 자치 분권을 해주시고 행정부에 계시는 단체장님들께서는 확실히 주민자치 지원을 해주시고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님, 읍면동 위원장님, 시군구 회장님, 시도 회장님들은 보기 좋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오늘 주민자치 대회의 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여러분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이웃에게도 의미가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도 의미 있는 형식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만들어 가시기 부탁 올립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 내려주신 우리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전북 정읍시 고창군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삼선 의원이시고요.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 본 행사 개최를 힘껏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유성엽 국회의원님을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엽 의원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 유성엽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자리에 저보다도 대선배님이신 우리 박주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아마 본회의 고문을 맡다 보니까 순서를 제를 먼저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절실히 느끼는데요. 사실 아마 일회대 앞두고 저를 그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주셨길래 하도 그 고맙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역설적으로 저를 고문으로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제가 자화자찬하는 형태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을 해놓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빠지고 지금 1회대부터 5회대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마는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 여러 회원님들께서 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뭘 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상지 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주민자치 그 회원님들의 그런 많은 노력으로 아직 제도적으로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로 아직 성과를 확정지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또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오는 데는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탁월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만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또 지방자치의 전개 과정, 또 지방자치가 현재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한계,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 것이 아마 노태우 정권에서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모든 도지사, 시장군수 모든 것이 다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던 시절이었고 아예 지방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상급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했던 이런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야당에서 강력하게 지방자치 실시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지방자치 그 자체를 위해서 저는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건 선거가 너무 만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대선에서 한번 해보려면은 이 관건 선거를 중지시키거나 절반으로 줄여놔야 야권이 대통령에서 한번 당선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야권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를 해서 적어도 시장군수 그러면 반절로 나눠 갖자, 자기 선거를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을 100% 정부 여당으로만 가 있는 것을 반반으로라도 돌려놓자라는 그런 뜻에서 지방자치 부활 실시를 요구했던 거고 또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가 됐는데 아마 잘 지금 현재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은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 지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문의는 지방자치인데 실제 가동되는 걸 보면은 과거 관치 시대와 별반 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뽑았고
지방의회 구성했던 것이지 실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정이나 또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은 나머지는 뭐 과거 시대와 큰 차이가 없게 28년 세월을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 직선회의에서 뽑힌 사람들이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했을 때 가져온 변화는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늬만의 지방자치가 아닌 유사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아니냐. 바로 저는 그것은 주민자치라는 모습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이 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그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그런 결론들을 주민자치법이라는 형태로 이제 확정을 지어서 제도화하고 또 그 바탕 속에서 더 힘도 얻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 또 의원님들과 함께 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워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5회 우리 주민자치대회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는 거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엽 의원께서 대회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전상직 회장님 그리고 유성엽 국회의원님의 대회사를 들었고요. 축사를 듣기 전에 아주 귀한 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정가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네. 금방 가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 안 계시지만 오셨다 가신 분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뜻깊은 날에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소개를 좀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제16대, 18대, 19대, 20대의 4선 국회의원이시며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역임하셨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두루 거치신 분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중임을 맡고 계시죠.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꼭 인사드려야 할 귀한 손님들이 오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 지방자치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사명적인 역할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의 어려운 애로와 문제를 청취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함께한 이 자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이제 이름하여 주민자치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심으로 함께해 주신 자치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농담을 좀 보태면 우리 유성엽 주민자치 학회 중앙회입니까? 학회입니까? 주민자치 중앙회? 중앙회 고문이세요? 그럼 학회 고문은 아니네? 학회 고문까지 했더라면 진짜 탁월한 선택인데
우리 참 정읍시장을 지내신 분이고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인데 지금 정말로 고문으로 위촉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 계신 다른 의원들 다 가셨네. 우리 송기석 의원 같은 분을 선택했더라면은 더 좋은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지금 23년 전 지방자치가 부활이 된 이후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라는 슬로건을 걸고 달려온 길이 험난한 고산 줄령을 넘고 가파른 파도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우리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중앙자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현숙 한국 주민자치 중앙회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있습니다만 딱 조문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이 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로 승격이 되고 승화가 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주민의 의사에 따르는, 주민이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반드시 수록이 개정에 삽입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분권이 돼야 되고, 또한 입법권을 비롯한 재정권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사명과 책임을 주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상직 회장께서 금년 9월 달에 오늘 발표할 주민자치 법안 안을 저보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부탁 말씀드릴게요. 제 임기가 5월로 끝나는데 저를 부의장으로 다시 연임을 시켜주시든지 국회의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시면 그가 통과되든 안 되든 제가 방망이 칠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면서 갖고 온 지방자치 23년의 길이야말로 많은 발전이 있긴 했지만 또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야말로 국가 발전의 열쇠이기도 하고 또한 엔진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이 대회에서 또 수상까지 함께 하시는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주민자치법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 유성엽 고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환영사 겸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제42대부터 44대 충청남도 서천군수,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소열 비서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오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뵈니까요, 새삼 감개무량하네요. 아까 방금 소개받았지만은 저는 충남의 조그만 서천군이라는 곳에 군수를 3번 역임하면서 느꼈던 절절함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지역을 특색 있게 만들고 싶어도 물론 재정적인 부족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재량권을 주면은 훨씬 우리 주민과 지역에 맞는 일을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년 군수 마치고 중앙에 와서 청와대에 이번에 신설된 자치분권 비서관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강력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뒷받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제대로 되려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권력을 쉽게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해온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지방분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분권형 개헌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헌 잘 해달라는 커다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분권형 개헌도 되고 그리고 주민 자치를 위한 많은 법 개정이 돼서 진짜 재정과 모든 권한이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나누어져서 자치분권이 꽃피우고 또한 균형 발전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모실 분은 서울시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오늘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권미혁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 권미혁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는 권미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요. 제5회 주민자치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회 오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치학회나 주민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이 하시는 중앙회 부분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이 대회를 만들어 오기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집 자치회장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풀뿌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자치적으로 아무 도움 없이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이 국정과제인데요. 제가 여기 딱 와서 봤을 때 여기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라는 이 슬로건을 봤습니다. 이 슬로건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으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간치에서 주민자치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만들어낸 이런 자치대회 그리고 주민자치 대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과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주민자치,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이야말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야 될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고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해오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권미혁 의원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마지막으로 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님을 안 모실 수가 없겠죠. 구청장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홍섭 마포구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마포구청장 박홍섭입니다. 이게 제가 낯설 자리가 아닌데. 네.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지방분권,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지도 없고 뭘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욕망도 없고 이렇게 가면은 나라는 별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좀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입법은 뭐 국회의 권한이라고 쥐고 안 놀라고 그러고 행정권은 행정부 권한이니까 안 놀라고 그러고 사법권은 이거는 판사들 뭐 검사들 몫이니까는 너희들 나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국민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국민 권리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대회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자치분권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 내려가시는 것도 화끈하시죠. 우리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이것으로 대회사와 축사를 모두 매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정순관 위원장님은 순천대학교 교수, 제47대 한국행정학회 전략부회장,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거쳐서 2017년부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순관 위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귀한 축제 분위기에 지방자치에 대한 제 생각 또 국민들의 바람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2-3주 전에 이 국회에서 다른 행사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읍면동에 있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시고 그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자치분권의 정보 보고고 또 에너지의 보고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치분권은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고 적어도 제도권에서 그 주민으로 향하는 자치분권의 메시지를 정하는 제도의 최전선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 오시는 것도 와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공을 정말 치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도 많은 국제 경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불균형의 문제라는 피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같이 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리더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제도적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 소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소외, 제도적 소외, 정치적 소외 이거를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성장 과정을 통해서 빚어낸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서 대한민국의 제2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그거는 적어도 지방분권, 자치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동안에 자치분권, 지방분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철학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틈날 때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제2 도약을 위해서 국정 운영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최일선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조금 볼까요? 대한민국 자살률 OECD에서 1위라는 그 불명예를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평등의 계수가 계속 진위계수라는 수치가 작년보다 더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높아졌다라고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책임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속박받는 이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냐라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에너지 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제도 변화에 우리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일 때 행복감이 있지, 남이 결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가고 그 강요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 변화의 정점에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결집해서 제도 변화의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는 시대적 의무가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같이 합시다. 저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적어도 자치분권에 관한 어떠한 주제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가 주어진 위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비로소 11시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 위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제도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해 옵니다. 인간 사회가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듣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도를 우리 곁에 두고 살고 있지요. 그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신의 지배에서 살다가 인간의 지배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심각하게 고뇌하고 얘기했던 서적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논할 때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우스가 아테네 시민들이 제우스한테 정말 행복한 이상적인 도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우스는 전령의 헤르메스한테, 아테네 시민들한테 두 가지의 선물을 준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도스라는 염치하고 디케라는 정의라는 두 가지의 선물을 제우스는 아테네 시민들한테 줍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우스가 선물을 줍니다. 누구한테? 헤르메스 전령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하니까 헤르메스라는 제우스 전령이 제우스 신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이도스와 디케를, 즉 염치와 정의를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제우스는 그 선물을 원로원이나 왕이나
위정자들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테네 시민들한테 갖다 줘라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투표에 의한 합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한테 집중되면 그 구성원의 자유는 그만큼 제약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한테 균등하게 그 염치와 정의라는 선물을 주어라라고 하는 제우스 그 말이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균점화할 때 그 구성원들의 자유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민주주의 아이디어가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대한민국 상황.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관계, 의사결정의 힘, 이게 과연 제우스가 선물한 모든 권력을 균점화한다는 민주주의 아이디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다 소개를 받아 쓸 수 있는 돈을 거둬들이는 세입 측면에서 중앙이 8을 가져가죠. 중앙이 1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2할 자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법령상 대한민국의 사무를 규정하는 이 사무 규정이 중앙이 7을 가지고 있고 지방이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을 의사결정의 힘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지방이 6을 일을 하고 중앙이 4를 일을 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방이 점점 중앙에 종속된다라는 단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한테 메시지를 준 권력을 균점화할 때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만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균점화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가 확장되고 자유가 확장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민주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충실하자라는 목소리를 지금 우리는 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도를 민주주의 아이디어에 맞게 고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목소리가 최정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117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할 수밖에 없는 이 헌법의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법은 지금 이 국회에서 만들죠. 령은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가 만드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사회, 이게 요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바꾸자라는 것이.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 주권을 위임한 그 대표님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권이고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거를 절실하게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부 때마다 지방이양 추진회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니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만 추진하고 했으면 항상 제도의 벽에 걸려서 혁신적인 창출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해내지 못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면요, 지금 중앙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묻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뭐 의원들 수준이 낮고 뭐 자치단체 하면 맨 구속되고 뭐 지방 분권을 왜 하는데요? 이래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지지하는 거에 10% 내외면, 그러면 통계적으로 90%를 불신을 한다는데 그럼 국회를 없앨 겁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주장하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러저러 해서 하지 말자라는 소리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 그분들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지방에 가면 지방을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열정, 여기 지금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국회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왜 국정관리 체계에 담아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넘치는 것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하라고요? 뭔가 잘못된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 지역에 있는 다양한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 이거를 국정체제에 담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 정보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또 자치분권이 실행되는 에너지의 보물창고입니다. 거기 현장에, 그 현장에 지역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대한민국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듣기로는 훌륭한, 다들 수상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훌륭한 수상을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서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치분권, 저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여러분보다는 덜할지언정 여러분만큼 데리려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이 대회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우리 정순권 위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순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님께서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를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상직 회장님을 뜨거운 아주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예, 한국의 주민자치법을 설계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체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도 포함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주민자치법이 없습니다. 시군구 조례가 현재로는 최상위 규정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시군구 의회가 주민자치를 쥐락펴락해도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군구의회가 주민자치에 간섭을 해서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해 버린다거나,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다거나, 지금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이 주민자치회에 있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있지 않고 시군구 의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아주 빠르게 주민자치법 설계에 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들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이지만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가 되고요, 이웃과 같이 하면 주민자치가 됩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라는 형식이 필요한데, 이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분권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마을을 분권해야 되고 하는 분권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실제 자치할 수 있는 자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아무리 분권을 해달라고 해도 주민자치 분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분권을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하고 나섰고, 정승환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나서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 천재 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승환 위원장님께 더 많이 분권해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민 자치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이나 주민들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의 인식이고,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민자치력입니다. 근데 조선 때는 이 주민자치를 분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을을 분권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을을 주민들이 다스리라고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읍면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지역을 내 마을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민입니다. 이웃과 같이 연대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이웃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친목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라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치입니다. 잘 하든 못하든 일단 한번 해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벼가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미리 쑥 뽑아놓는 걸 조장이라고 그러는데, 자치는 조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가 영역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듯이 주민자치에도 마을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조선 때 이제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이 실시했던 주민자치 정책에서는 분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선의 주민자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양반들이 상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은 잘 살 수 있다는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 말기에 그 촌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섭하든 양반이 간섭하든 외부에서 간섭은 주민자치가 아니다라는 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부속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영조물의 부속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 조직이 아니라 영조물 부속위원회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 마을이나 주민이나 자치가 전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정자치부 사무관 수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 그냥 딱 사무관 수준입니다. 이제 그다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전혀 또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간섭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보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담양에서 부군수님 와 계십니다만은 담양에서는 주민들이 공무원들 간섭 없이 자치할 수 있는 공간을 리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자치회를 만들어서 리회에는 공무원들이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제 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만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리 마을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잘 조정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거기에 관해서도 방법에 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형태는 읍면동이나 통리 정도의 지역은 주민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이 있는 한, 읍면동장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기관 대립형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자치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읍면동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읍면동장을 선거하거나 자치단체화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통리는 먼저 주민자치회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학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도, 교육학도, 사회학도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어서 올해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의 사업으로 학제 간 연구를 더해서 어떤 형태에서든지 간에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정책평가를 하는데 국가구성 요소가 영역 국민 주권이 있고 주민자치 요소로는 마을 주민자치가 있다고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치고 주민자치 요소 전혀 없습니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양형에서 비로소 이제 마을이나 주민 지역 사회를 주민자치회에다가 이제 분권해주는 사례가 나왔고요. 아직도 담양형이지만은 자치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분권이 좀 부족해서 준자치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에서 분권과 자치를 해야 될 때 지난번에 그 당진 그 시에서 토론할 때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분권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까? 일이 생깁니다.
일을 하려면 시간도 노력도 뜻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됐느냐고 한번 여쭤봐요. 분권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다다익선만은 아니다. 아까 염치 말씀하신 정의 그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염치가 있어야 비로소 분권을 자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 염치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 염치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라는 이 선행된 정책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보통 보면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 놓고 주민들의 근거가 없다고 보통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읍면동 전체 행정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또 비판을 하고 샌드위치 비판을 받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들의 대표자이자 행정기관에는 협력자로서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슈퍼맨도 자기 식구를 벌어 먹여 살리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라고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직 설계 오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 설계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법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입법 연구한 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이 됐는데 실체도 별로 없고 그다지 쇼킹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주제인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읍면동 계층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거냐 이랬을 때 읍면동이 제대로 작동하면 주민자치회가 크게 기능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이 없었을 때 주민자치회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치를 이제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서 지위와 또 협력자로서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중지위를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지 말고 대표자로서 지위는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쪼개고 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 숫자를 줄이고 하면 충분히 대표할 수 있습니다. 협력자로서는 읍면동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 2016년 17년 외국 사례 공부하고 한국 사례 연구하면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민초들의 공간,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냥 내줘도 괜찮은 공간이 지금으로는 통리에 해당된다. 이미 시골에서는 통리장 선거를 주민들이 직선하고 있으니까 내줘도 되는데 단지 여기서 문제는 통리가 작으면 2개나 3개 정도 합해서 규모의 경제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도 주민총회에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공간을 통리는 민초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읍면동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시군구는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시도는 시도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읍면동 이상의 단위에서는 협력자로서 지위만 가지고 통리,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민초들의 공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한국 주민자치법령은 행정안전부가 이제까지 상당히 편법으로 했습니다. 조례준칙이라고 하는 이 조례준칙,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예산을 1억 5천 주겠다. 이게 1999년 조례준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1억 5천의 전제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라고 그래서 만든 게 행정자치부가 만들어서 내려보낸 게 조례 준칙 그 조례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군구가 이제 다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자치 조례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 시군구 의회가 간섭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자, 이게 자치 원칙에 완벽하게 빗나가는 조례입니다. 주민자치를 하자면 재정권이, 자치재정권이 있어야 회비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군구회에서 재정권 예산 삭감하면 아무것도 주민자치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공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공주시 주민자치협의 회장님을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회장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약 1억 원은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두고 주민자치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시니까, 의회에서는 주민자치 예산 전체, 주민자치센터 예산까지 포함해서 센터 예산은 살려놨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한 거다 그래서 고소하는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군구 의회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원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번 토론을 거쳐 갖고 이제 했는데, 가장 훌륭한 주민자치법 체계는 주민들이 마을자치회 규약을 마음 놓고 만들어서 회장을 뭐 부회장을 2사람 뽑든 3사람 뽑든 임기를 2년 하든 3년 하든 회비를 얼마를 결정하든 마음 놓고 결정을 하도록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을 자치단체가 공인을 해주면서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는 자치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협력자로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이제 발제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민자치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래야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나 절차들을 보장만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집에 보면 주민자치 기본법에서 마을자치회가 이 구역을 우리 마을자치회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민들을 우리 자치회 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는 주소 둔 사람도 있지만 사업장 둔 사람도 있고 출향 인사도 있는데 선택하도록 제가 다 했는데 한 6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완료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빨리 성급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주민자치회 규약은 주민자치회를 창립하고 그 밑에 지역이나 주민자치회 지위, 조직회원, 사업수익, 재산회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 정도가 규약에 정해지면 주민자치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일일이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냐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중요 내용만 법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규약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창립해서 주민자치법인이나 주민자치단체로 등록을 했을 때 자치단체는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서 이제 주민의 대표기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부 과정에는 공무원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규약을 상당히 한 20개 규약 정도를
비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기본법은 그래서 헌법에는 주민자치라는 원칙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법률로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법의 한 장을 주민자치장을 추가해서 할 것인가 이거는 나중에 입법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조례는 시도나 시군구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지원하는 기능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간섭은 불가능하도록 이제 주민자치 실질화 지원 조례에 관해서만 조례권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예산이지 그 간섭은 못하겠고 한데 여기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은 충분히 여기서 표현할 만큼 제가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좀 더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규약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계층과 주민자치회 관계를 봤을 때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 반까지 있을 때 읍면동까지는 행정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을 지금 어떻게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통리는 지금 시장군수 구청장의 힘으로도 주민자치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리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다 시군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회로 이 통리를 내주고 통리가 약 지금보다 커야 됩니다. 제가 규모 계산해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통리 회장들이 모여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통리장으로 그러니까 통리의 회장들만으로 구성하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대표인 통리장 주민자치회장이 약 한 50%나 60% 정도, 한 60% 정도. 그다음 나머지 40%는 읍면동에 필요한 읍면동 단위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이 영입됐으면 좋겠다. 그 논리는 시군구도 같습니다. 읍면동 회장들만으로 시군구회를 구성하면 반드시 뭐가 부족합니다. 그걸 채우는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시도 회장님들 와 계십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시도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꼭 시도에는 학술 회장님과 정책 회장님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학술 회장님, 행정학 교수님들 대부분 모셨고요. 정책 회장님들은 전직 관료를 모시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시군구 회장님들만 모여가지고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 정책을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강원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각기 단위에 따라서 각별하게 다른 인적 자원이나 다른 기능들로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회가 기본이 되고 그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시도 주민자치연합회로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 그야말로 주민자치는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서 통리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읍면동은 도와만 주면 됩니다. 읍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는 도와만 주면 되는 어떤 이런 선진적이고도 바람직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년간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만들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이제 저희들이 쓴 예산은 2억 정도, 한국자치학회 순수 자치학회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서 느꼈는 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논의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정부 구조조정으로 논의됐을 때는 주민자치에 관한 상식이, 지식이 너무 없었을 때라 그냥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로 갈 때는 허태열 의원이나 권경석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이 두 정치인 국회의원님들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 가일수해서 보완을 하거나 보충 논의를 했다면 진전이 됐을 텐데, 이제 그 정도 논의를 하니까 지금도 주민자치에 관한 논문 대부분이 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가 협력적으로 두 사람 따로 있는 거, 뭐 합해 놓은 거, 없는 거, 이 논의에서 아주 소모적인 논의로 다 끝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자치학회는 앞으로도 누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지원하지 않든지, 누가 방향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는 자치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주민자치회가 멋있게 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대할 리가 없고요. 저 멋있게 되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필요한 기능 합해서 구성했을 때 읍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획을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